그 다음에 이제 가설의 기능 한번 보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에. 자, 뭐 앞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가설을 통해서 우리가 이론을 검증하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다는 것. 네, 하단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가설을 통해서 명제들의 참거짓을 밝히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론을 검증하게 되고 그것들이 더 여러 개들이 뭉쳐서 하나의 큰 법칙이 만들어진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이론이 완성이 돼서 제시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15페이지로 넘어가면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조사 연구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일 겁니다. 3번, 4번. 사회 현상을 기술하고, 즉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실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조사 연구가 기여를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다? 연구조사에서 우리가 수립하는 가설의 기능이라는 거죠. 가설의 채택 기강 여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의 기능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5페이지 중간에 이제 나오죠? 연구가설, 대립가설, 연가설, 귀무가설. 자, 순서로 본다면 누가 우선이죠? 제가 위에다 쓴 연구가설, 대립가설이 우선입니다. 무슨 순서? 내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의 순서로 생각하면 연구 문제에서 출발해서 가설을 세우는 것 뭐다? 연구가설, 대립가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아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게 연구가설, 대립가설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과 논리적으로 정반대되는 걸 만드는 것이 연가설, 귀무가설입니다. 근데 얘를 왜 만들죠? 자, 검증은 이걸로 하는 거예요. 통계적 검증은 연가설, 귀무가설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즉 어떻게 된다? 채택이냐 기각이냐를 결정을 하게 되죠. 연가설에 귀무가설에 대해서. 근데 내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연구가설, 대립가설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결정이 됐다면 일로는 이것과 반대되는 의사결정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한 이유, 얘는 필요한 이유가 아니라 여기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연가설, 귀무가설은 가설을 검증하는 통계적 검증 과정에 이것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것과 배치가 되는, 반대가 되는 연가설, 귀무가설을 만들어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간다? 네, 내 머릿속에서 나왔던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연구가설, 대립가설에 대한 채택 기각 여부를 요것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결정해주고 해석을 하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순서대로 여긴 물론 뒤바뀌어 있지만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을 먼저 보면 자, 대립가설, 연구가설, 작업가설이라고 써놨어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형태로 표현하더라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자가 첫 번째 줄 밑줄 긋겠습니다. 연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로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이다. 그럼 이것이 내 연구 조사와 연결이 일단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잠깐 올라가서 귀무가설, 연가설, 동그라미 1번을 볼까요? 연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연구 가설과 어떻다? 논리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내 연구에서 나온 문제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려면 귀무가설, 연가설은 어떻게 돼야 되죠? 기각이 돼야 됩니다. 반대인 거기 때문에. 얘가 기각이 됐다는 얘기는 뭐죠? 이것과 논리적으로 반대가 되는 연가설, 귀무가설이 채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 이걸 나누는 건 아니지만 내 연구가설, 대립가설에서 주장했던 게 채택이 되는 좋은 내가 결과를 얻으려면 가설 검증 과정에서 귀무가설이 기각이 돼야 이것이 채택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뒤에 이제 가설 검증 과정에서 또 반복해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 왜 계속 기각 여부를 판단하나 여러분들이 그 궁금증을 거기서 또 가지실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연가설과 즉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지금 미리 머릿속에 살짝 그냥 스치듯이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 나오죠. 통계적 검증의 대상으로 관계가 없다, 같다 이거 밑줄 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가 없다, 같다, 차이가 없다 등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
등호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영가설에 해당이 됩니다. 귀무가설. 같다라는 거는 뭐죠? A와 B를 양쪽에 써놓으면 같다라는 것은 A와 B의 차이가 없다. 즉 A 빼기 B 하면은 0이다 라는 얘기하고 같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귀무가설, 영가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대립가설은 뭘까요? 이거랑 반대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즉 A와 B가 다르다. A하고 B를 뺐더니 0이 아니다. 즉 예를 들어 이렇던데 라는 건 뭐죠? 요 얘기는 A가 B보다 크다거나 아니면은 B가 A보다 크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 문장 표현은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영가설, 귀무가설에는 이런 것들이 쓰인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 차이가 없다, 같다라는 표현. 반대로 귀무가설로 들어가면 제가 하단에 써놨죠. 두 번째 항목에 관계가 있다, 같지 않다, 그 다음에 차이가 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귀무가설입니다. 왜? 대립가설이라는 거죠. 내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를 것 같은데, 아니면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조사 연구를 수행을 하지. 아니야, 같아. 차이도 없어. 관계도 없을 것 같아. 그럼 연구 조사를 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인 대립가설은 이런 것이고, 가설 검증을 하는 귀무가설은 관계가 없다, 같다, 차이가 없다.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식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지만 문장으로 나타낼 때는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것 여러분들 밑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립가설에도 그 부분 밑줄 한번 그으시고요. 두 번째 항목에. 그 다음에 마지막 대립가설의 마지막 부분 보면 가설 검증을 위한 실험 관찰 조사 계획에 따라 시행을 하고 가설의 대조를 통해서 뭘 하죠? 채택을 하거나 수정하거나 기각 여부가 결정된다. 가설 수립이 잘못된 것 같다면 수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채택 기각 여부를 마지막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예시로 제가 써놓은 게 있죠. 귀무가설, 대립가설 두 쌍을 써놨는데 첫 번째 거 건강보조식품 섭취 전과 후에 건강보조식품은 면역력이 좋아지려고 먹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다라는 게 무슨 가설일까요? 연구가설입니다. 먹으니까 좋아지니까 확인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차이가 없어? 먹든 안 먹든 그대로인 것 같아. 굳이 해볼 필요가 없죠. 그게 바로 영가설, 귀무가설에 해당된다는 거고요. 또 대도시, 큰 도시와 중소도시 거주자의 소득의 평균 차이가 있다. 뭔가 도시의 규모별로 사람들이 소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 한번 확인해 볼까? 라는 게 연구가설, 대립가설이고요.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동일한 거 아니야? 같은 것 같아? 아니면 도시 규모가 사람들의 소득에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아? 라는 것이 영가설, 귀무가설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억지로 가설을 만드실 필요는 없지만 제시된 내용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이게 왜 대립가설이고 이거는 왜 귀무가설, 영가설인지 한 번씩 예시를 통해서 연습해 보시면 절대 헷갈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나온 것 중에 이제 식별가설하고 설명가설 15페이지 하단에 나오죠. 식별가설은 밑줄 그으면 어떤 사실의 원인 규명이 아니라 성질, 기능, 형태, 위치, 분포 이런 것들 일반적인 상황, 그 상태에 해당하는 것을 묘사하거나 기술하는 것이 그런 가설의 식별가설에 해당이 되고요. 무엇은 어떻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설명적 가설은 사실과 사실 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인과관계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제가 표현한 것처럼 왜라는 물음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설명적 가설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두 개 이상 사물의 사이에 대한 관계, 규칙성, 공통성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준다. 뭐뭐 하면 뭐뭐 하다 라는 양식으로 표현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본다면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의 중요도가 조금 더 높고 식별가설, 설명가설도 한번 참고 삼아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용도로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